네, 안녕하십니까.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고양시장 최선우입니다. 오늘 저희는 지자체 최초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혁에 대해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등 인구 50만 이상의 15개 대도시 시장으로 구성된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 입장과 결의를 밝히고자 합니다.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는 그동안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을 목표로 지방자치 발전과 자치분권 강화에 앞장서 왔습니다. 현행 지방자치 제도화에서는 시민이 주체가 되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에 한계가 있으며 사회 양극화, 지역 간 불균형, 저출산, 고령화 등 나날이 심화되어가는 사회 문제로 지방은 소멸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를 해결한 해법은 바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입니다. 많은 지자체와 단체에서 자치분권 개헌을 결의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에 대해서 결의를 밝힌 것은 아마도 저희 전국 대도시장협의회가 최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엄중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구성돼 운영 중인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논의는 지지부진하고 또 당리당략에 의해서 개헌을 반대하는 등의 이유로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처리가 대단히 불확실해져가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 대도시시장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서 1200만 대도시 시민을 대표해서 다음과 같이 자치분권 개헌을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자치분권 개헌은 연방제 수준에서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헌법상 지방자치권을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중앙정부와 대등한 지방정부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하며 국가 존립의 필수적인 사무 이외에 주민의 삶과 밀착되어 있는 정책은 지방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연방제 수준의 개헌이 필요합니다. 둘째, 자치분권 개헌의 내용은 혁신적이어야 합니다. 지방자치의 근간인 자주재정 확보와 자치 과세권을 보장해야 하며 교육행정과 치안행정 역시 지방에서 추진하도록 혁신적인 개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수직적 분권을 실시해야 됩니다. 국가의 통치 구조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이원하고 자치분권 개헌을 통해서 지방정부가 입법, 행정, 재정의 3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지방의 실질적인 정책 결정권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넷째, 시민의 참여를 통한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자치분권 개헌은 그 논의부터 개헌안의 핵심 내용까지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개헌의 내용에는 국민 발언권, 국민 투표권,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 소환권을 명시하여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됩니다. 다섯째, 2018년 6월 지방선거에 반드시 자치분권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합니다. 자치분권 개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사명으로 일부 정치권의 당리당략에 따라서 자치분권 개헌이 정치권에서 좌지우지되거나 표류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2018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반드시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대선 과정에서는 여야 모든 후보들이 이 부분들을 약속했던 공약사안이기도 합니다. 전국 대도시시장협의회는 이 사안과 같은 자치분권 개헌의 5가지 원칙을 토대로 권한과 재정의 대폭적인 지방 이양과 강력한 자치분권 개헌 추진에 1200만 대도시 시민들의 열망과 역량을 결집하여 적극 촉구해 나갈 것을 밝히는 바입니다. 현재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 현황은
고양시장인 제가 회장을 맡고 있고, 염태영 수원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정현민 정찬민 용인시장, 김만수 부천시장, 재종길 안산시장, 이서구 남양주시장, 이필훈 안양시장, 최인석 화성시장, 이범석 청주시장은 최근에 당선 무효명을 받으셨네요. 이범석 청주시장 권한대행 청주시장이 됐고요. 구본영 천안시장, 김승수 전주시장, 이강덕 포항시장, 안상수 창원시장, 허성곤 김해시장 등 이상 15명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지난해 7월 21일 이 자리에서 이용수, 이옥선, 박옥선 등 위안부 피해자들과 함께 위안부 특별법을 청원했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이용수 위안부 피해자 어머님은 당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정말 분노를 터뜨렸던 바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또 반영이 돼서 이번에 지난 11월 24일 일본군 위안부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과했습니다. 이 개정안을 이 대표 발의해 주신 유은혜 의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 또 언론인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고양시에서 2012년부터 시작됐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이 권리 회복을 관련해서 국제 서명 운동, 또 노벨 평화상 및 국제 평화 인권상 후보 추천을 위한 범시민 서명 운동은 지속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기자회견을 마치고는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 토론회와 더불어서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하고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평화통일 경제특구법 제정 촉구에 관한 토론회를 여의도 인근에 있는 켄싱턴 호텔에서 가질 예정입니다. 평화통일경제특구법 법안은 현재는 국토교통부 장관인 김현미 장관께서 대표 발의를 하셨고 주요 내용은 평화통일경제특구 입주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세제 감면, 투자 환경 개선 등 적극적인 지원을 위한 평화통일특구 설치에 대한 입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이렇게 여러 관련 부처의 의견을 진행 상황을 파악한 결과 이 평화통일경제특구법이 김현미 장관님 국회의원이시죠. 대표 발의안 외에도 5, 6개의 유사 법률안이 있어서 통합적인 그런 법률안을 지금 이 통일부에서 이렇게 준비를 해서 내년에는 국회에서의 어떤 이 통과를 이 계획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이런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의 이 남북관계 정국에서 남북의 정치적 군사적 긴장을 완화해 줄 수 있는 완충지대로서 추진되는 평화통일 경제특구법 추진은 수차 여러분께 보고드린 것처럼 6조 7천억 투자에 25만 개의 일자리 창출, 30조의 경제 효과가 기대되는 통일한국의 실리콘밸리 프로젝트가 고양시에서 확정돼서 추진되고 있고 그 인근 지역이 바로 평화통일 경제특구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또 이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오늘 세미나 계획은 국회에서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공간이 여의치 않아서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켄싱턴 호텔 첼시홀에서 평화통일 경제특구법 제정 촉구 세미나를 하고요. 또 2시부터 4시까지 같은 장소에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 토론을 자치단체장과 함께 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자치분권과 관련해서 또 위안부 특별법의 청원과 관련해서 또 평화통일 경제특구법 제정 촉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관심과 협력을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여러분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밖에서 혹시 질문 있으면 받고 또 저는 행사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